우리도 얼굴이 이제 개봉을 앞두고 있어서 지금 이제 김열의 칼날이 이제 예. 또 딱 탑에 있기 때문에 우리 박정민 배우가 탄지로와의 또 한판 승부. 그 귀멸의 칼날 빨리 보세요, 여러분들. 보실 분들 빨리 보시고. 먼저 보내. 김연의 칼날 보내자. 싹 다 그냥 빨리 봐, 빨리 봐. 연상호 감독님과 배우 박정민님 모시고 즐겁게 좀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영화감독 연상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영화배우 박정민입니다. 연상호 감독님은 사실 홍보하러 온 건 아닌데 할 때 네. 그때 뵀었는데 그때 이후로도 계속 활동을 좀 계속 하셨었나요? 어떤 활동이요? 영화 활동. 영화 활동도 있고 뭐 홍보 활동. 저 홍보 활동을 지옥2 때도 했었고 원 때는 왜 안 했지? 원 때는 배우가 많아가지고 제가 굳이 나갈 필요가 없었는데 여기 네, 또. 우리 영화 맞춰서 네, 이거. 영문 이름이 어글이에요? The Ugly. 어글리. 왜 어글이에요? 한글은 그거잖아요. 얼굴이랑 얼굴이잖아요. 비슷한 발음을 찾다가 어글리 이렇게 된 것도 있고 얼굴의 내용이 어머니가 없는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시각장애인이면서 도장 기술자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 이제 권혜호 선배님이고 그의 아들이 이제 박정민 배우인데 엄마가 도망간 줄 알았는데 40년 만에 백골사체로 이제 발견이 돼서 그 어머니의 삶의 궤적을 이렇게 아들이 이제 추적을 해나가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만나는 사람마다 이제 어머니의 얼굴의 특징을 얘기해 보라고 하니까 못생겼었다라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추적해가는 내용입니다. 롤에서 너희 어머니 얼굴 못생겼어라고 하면 네. 엄청난 모욕인데. 박정민 배우가 그 얘기를 영화 내내 듣고 다니는 아들 역할. 맞아요. 그래서 짜증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래서 짜증 나죠. 그쵸. 또 짜증 냈어요. 짜증 전문이잖아요. 너무 굳어지는 거 아니에요? 다른 결의 짜증. 전문성 있는 것도 좋은데 너무 굳어지는 거 아닌가? 좀 다른 결이야. 그러면은 감독님 캐스팅할 때 박정민 배우가 네. 아무래도 좀 짜증을 잘 내니까 네. 그걸 좀 염두에 두고 좀 캐스팅을 한 걸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박정민 배우는 뭐 어떤 캐릭터를 줘도 그냥 자기 걸로 만들어 버려서 어떤 대본을 주더라도 짜증 톤으로 만들어 가지고 아니야. 아니야. 처음에 캐스팅한 거 맞네요. 아니에요. 왜냐면 그 극중 배역의 인물이 짜증을 내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나 내는 캐릭터지. 그러니까 배역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제 캐스팅을 하는 거니까 짜증하면 누구지? 제가 원했던 건 사실은 짜증이 아니라 약간 슬픔이었는데 슬프죠. 마음대로 짜증을 만들었구나. 슬픈 짜증. 아. 예전에 제가 지옥 시즌 1 할 때도 박정민 배우랑 처음 찍었던 씬이 배영재라는 캐릭터가 산속을 가다가 화살촉을 만나는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원래 이제 원작 만화도 그렇고 제가 원했던 톤은 공포였어요. 공포. 걸릴지도 모르겠다. 쫄리는 상황이었는데 그날 이제 처음 만나가지고 근황 토크만 한 1시간 넘게 준비하는 동안 하다가 박정민 배우가 가는데 감독님 제가 알아서 해도 돼요? 그래서 알아서 해 했는데 화살촉이 두드리니까 바로 그냥 아이 뭐야 하면서 짜증을 내서 저건 뭐지? 그게 더 재밌지. 그러니까 저거는 내가 생각했던 톤과의 거의 정반대의 톤인데 내비뒀습니다. 왜 체질 안 그러냐면 하시고요? 저는 박정민 배우를 믿어요. 가끔 저렇게 해도 되나? 라고 생각할 때도 있는데 그냥 믿습니다. 근데 그 믿어서가 좀 더 디테일한 이유가 있다면? 예를 들면은 김현주 배우랑 이제 붙는 씬이 있는데 이제 김현주 배우는 박정민 배우가 이럴 정도까지 짜증내는 배영재가 돼버린 줄 모르는 상태. 그렇지. 그렇지. 그때 박정민 배우가 김현주 배우한테 이제 대기 시간에 굉장히 좀 이제 좀 잘 좀 털어줘요. 좀 마음이 풀리게. 그 사후까지 처리까지 다 하기 때문에 그쵸. 믿고 맡겨야 돼. 다른 분들까지 다 설득을 다 해놓으니까 알아서. 이쪽 라인은 거의 별도의 프로덕션이 돼. 여기는 현주 선배님이 저를 좀 좋아해 주셨어요. 이렇게 별도의 프로덕션이 돼서 여기는 뭐 알아서 뭐 뒷 마무리까지 다 하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이제 다른 배우들 보면 돼요. 이제 감독님 설명하셨는데 좀 배우들하고 그 관계가 좀 의도적으로 좋게 하려고 뭔가 좀 노력을 한다. 내가? 예. 항상 저는 두루두루 아주 잘 지내려고 하죠. 두루두루 잘 지내지만은 안 먹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사회적 스킬이? 그거 이제 뭔가 애구가 세거나. 누군지 좀 밝힐 수 있을까요? 안 먹히는 사람이 있을 거야.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 얘기를 못. 걸렸어. 분명히 눈에 걸린 게 느껴졌는데. 얘기를 못 근데 하겠어. 그게 연기에도 영향을 미쳐요? 예, 연기에 영향을 좀 미칩니다. 마침 또 배우와 감독이 또 같은 자리에 앉아 계시니까 촬영 현장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네. 각자 입장이 좀 다를 것 같거든요. 달라요. 다르죠. 예, 그래서 뭐 감독만 알고 있는 뭔가 고충, 배우만 알고 있는 고충, 뭐 이런 얘기를 해도 재밌을 것 같은데 있어요? 이게 실제로 감독만 그 느끼는 고충.
있겠죠. 모든 감독이 그런지는 나는 잘 모르겠는데 예산에 대한 압박이 있어요. 그리고 현장에 가면은 한국 영화 스태프들이 엄청 프로페셔널해요. 다 자기 일에 자부심이 있어. 분장팀대로 자부심, 미술팀, 촬영, 조명 다 자부심이 있어요. 네. 다 자기 예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하나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은 내가 봤을 때 여기서 꼭 분장팀이 너무 저렇게 신경 쓸 필요 없는데 그치. 아이 이게 분장팀 중요하지 않으니까 빠져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다는 거지. 그거는 어디서도 할 수 없어요. 프로페셔널하지 않는 아니야, 곳에서도 정말 시간- 빠져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정말 시간이 없으면 해야 돼. 무의식적으로 누군가 그런 말 한 사람이 있어. 해야 돼. 현장에서. 그럼 그때 또 눈치껏 대신 짜증도 내고 그럼 나는 아니야. 짜증 안 내고 이제 아니 배우는 이런 조율까지도. 배우는 또 자기 연기만 생각해. 난 그렇진 않아요. 박 배우가 좀 안 그런 편이에요. 거의 비서형 배우죠.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야. 그러니까 쓸모가 많으니까 캐스팅이 잘 되는 거 같아. 아니야. 나는 누군가가 가서 다재다능하거든. 이렇게 분위기 안 좋은 걸 너무 힘들어해. 유틸이 좋으니까. 그래서 유틸이. 눈치 계속 봐요. 이렇게 눈치 계속 보고 저 사람이 뭔가 불편한가 보다 하면 되게 그게 비서예요. 비서실장형. 예를 들면 엄청 중요한 역할인데 자 슉 갑니다 하면 막 감정을 막 잡고 있는데 분장팀이 막 여기 막 이러 그러면 그렇죠. 솔직히 말하면 그때 몇 번 짜증낸 적 있어. 거기서 하면 그만해요. 막 이렇게 아. 그렇게까지 아니고 아니 안 중요해. 오지 마 이렇게. 오지 마 안 중요해 이렇게. 이거는 그분들도 이해를 해줘. 그리고 나도 또 가서 나중에 가서 야 나 이렇게 하죠. 지금 급해가지고 상황이 급해. 왜냐면 빨리 쉬시죠. 내가 막 울어야 되는 씬인데 잠시만요. 나 뭔지 알아. 막 이러고 있으면 잠깐만 안 중요하니까 오지 마 이렇게 하는 거지. 나도 뭔지 알아. 그런 것도 있어요. 조 감독이 반명신이면은 일을 좀 잘못 배운 조 감독들은 그런 게 있어요. 자 배우님 감정씬 들어간다. 다들 조용해. 다 조용해. 네가 조용해. 집중! 박정민 옵니다. 자 집중! 현장에 딱 나가면은 그날 찍을 분량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대부분 많아요. 되게 많고 오늘 안에 찍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배우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감독님 한 번만 더 할게요. 한 번 더 할게요. 이 얘기를 정말 말씀하시는데 모든 스태프들이 다 그걸 느끼고 있어요. 자, 한 번 더 할게요. 그러면 모든 팀이 다 들어와. 다 들어와서 다시 분장부터 보고 그렇지. 조명 다시 보고 그러면은 준비하는데 또 한 5, 6분 막 이렇게 들어가요. 저기까지 필요 없는데 막 이렇게 보는 거지. 근데 그런 때도 있어요 감독님. 근데 현장에서 그거잖아요. 네. 촬영 감독이 친해지거나 이제 하면 촬영 감독님이 잠시 한 번만 더 하자 그래. 이렇게 할 때가 있어. 배우가 이야기하는 게 가장 감독님한테 이제 잘 먹히니까. 그렇지. 감독님 한 번만 다시 할게요 이러고 하는 거죠. 배우가 한 번 더 다시 할게요 하는데 아니야 싫어 그냥 가 이렇게 하는 감독은 별로 없죠. 별로 없죠. 얼굴이라고 하는 영화 같은 경우는 제작비가 이렇게 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예. 한 13회차라고 하는 건 13일을 나가서 찍는 거예요. 음. 근데 이렇게 찍으려면은 사실은 배우한테 테이크를 한 번밖에 못 줘요. 두 번을 갈 수 있는 시간이 안 돼요. 그렇죠. 사실은. 배우가 테이크를 많이 가서 그걸 많이 만들어 놓을수록 편집에서 붙여볼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연기가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테이크를 한 번씩만 갖고 가는 거죠, 이제 배우들 그렇죠. 입장에서. 근데 잘하더라고요. 아주 잘하고 호흡이 너무 좋은 거예요. 물론 이제 같이 했던 모든 배우들이 원래 잘 아는 배우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은 박재민 배우 그 이후에 얘기 들어봤더니 뭐 한 번 가는 거는 또 한 번 가는 거대로 또 몰입이 되게 좋아서 좋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어차피 이 현장은 3-4번 가라고 이게 인식이 돼 있으면 첫 테이크를 기대를 나도 안 하게 돼. 근데 이제 한 번만에 오케이 돼야 되라고 이제 압박이 있으면 그 하나에 모든 걸 쏟아붓지. 그러면 박정민 님이랑 같이 일하시는 감독님들 이걸 좀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박정민 님은 여러 시도가 있으면은 조금 첫 시도는 조금 널널하게 쓰기도 하니까 아니 난 다 맞출 수 기회를 있어. 한 번만 주는 게 가장 아니 난 다 맞출 수 있어. 아니 또 같이 하는 배우의 특징을 봐야 돼. 그렇죠. 그것도 있죠. 같이 하는 배우가 여러 테이크 가는 배우면은 한 테이크에 쏟아내면 안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면 박정민 님 같은 경우는 아까 테이크가 많으면 또 많은 대로 또 좋게 또 사용할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실제로는 좀 테이크를 하면서 점점 좀 찾아가는 스타일이에요? 아 나는 약간 하이브리드. 다 된다는 얘기네.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처음에 잘 때가 있고 모르겠는 거는 찾아가야 될 때도 있지. 그걸 내가 상황에 맞춰서. 뭐가 맞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약간 지금 진짜 하이브리드네? 안식년이 끝나가니까 지금 지금 일거리 때문에 어필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나는 올해 안식년이라고 했는데 안식 안 한 것 같아요. 아니 안식 중이에요. 별로 안식 안 해. 엄청 안식 중이고 지금 제일 바빠 지금. 저는 그 배우로 스타일이 하나가 있긴 있어요. 오케이가 나면 한 번 더 하고 싶어해 항상. 그 아까 감독님 말씀하셨던 그건데 좀 약간 곤란한 거. 근데 그래도 나는 됐다 싶은데. 아까 이게 그냥 현장에서 약간 눈치 보이는데 아까 한 5분만 주면
5분이 그 안 5분이 된다니까. 아니라니까. 다른 사람도 네. 다 5분씩 달라고. 5분이 아니에요. 5분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 그렇다고 내가 매번 한 팀이 7개면 35분이에요. 매번 한 번 더 가는 건 아니야. 예. 아니 근데 박정민 배우는 기본적으로 잘해요. 엄청 잘하고. 박정민 씨가 노게런티로 또 이 영화 예. 어그리에 네. 어그리에 참여하셨다고 한 들었는데 푼도 받지 않고 제가 잘못 들은 그 소식일까요? 아니면 실제일까요? 실제입니다. 한 푼도 안 한 받았어요. 푼도 안 받고 기름값도 내가 내고 오히려 적자네요. 돈이 더 들어갔네 오히려. 꿀은 셈이죠. 근데 보통 감독님 연 세워드리려고 말 안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내 돈 들여가면서 기름값으로 생생 내고 싶었어요. 아, 이거 화난 거죠. 아니에요. 화난 거 같아. 아니 저는 다음에는 요거까지 쳐서 줘라. 나중에 다음이 나중에 좀 다음이 해주겠지라는 어떤 그런 그건 거죠. 압박이죠. 일단은 나는 배우들한테 좀 공평하게 좀 제시를 했어요. 개런티나 이런 것들을. 일당제로. 회차가 많은 사람은 이제 많이 가져가고 회차가 적은 사람은 적게 가져가고 그랬는데 물론 약소하죠. 근데 그래도 우리 나왔던 배우 중에서는 제일 좀 컸어요. 컸는데 아예 안 받겠다는 거예요. 아이, 뭐. 이거는 이제 화가 났다. 아니야. 회식 가셔라 이거 돈으로 스태프들 회식. 그렇게 해서. 미묘한데 이거는 회식비 정도밖에 안 된다. 약간 미묘한데. 회식비가 왜 회식비 거기 많이 들어가요. 회식비에 보태라 해가지고 한 거죠. 앞으로도 그러면은 좀 아니, 안 받을 수 있겠다는. 아니 그럴까봐 걱정이에요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아니 받아야 되는 작품에서는 받아야죠. 그것도 미묘한데. 근데 이거는 우리가 예산 작품. 저 예산이 작잖아. 그리고 이거는 잘 되면 우리끼리 다 서로 예쁘게 잘 나눠가기로 세팅이 된 작품이니까. 또 감독님 사비로 찍었다는 얘기가. 사비가 아니라 우리 제작사의 제작사의 돈. 돈이죠. 그동안 이제 영화를 하면서 벌었던 돈 중에 우리가 직접 투자를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만든 거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박정민 님도 투자를 안 받은 작품이니까 나도 좀 도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네.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네, 뭐 그래봤자 열을 이제 나가서 재밌게 하고 오는 걸 텐데 어. 스트레스도 많이 안 받을 것 같고 뭐. 그럼 감독님은 이렇게 상대적으로 좀 저예산 영화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예산 영화. 네, 저예산 영화를 전에도 이제 해보신 적이 있어요. 옛날에 애니메이션은 계속 저예산 애니메이션을 했었죠. 제가 부산행 이후로는 좀 큰 작품만 했었고 예. 했는데 여러 계기가 있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이제 저는 사실은 유튜브나 이런 거를 아주 많이 보지는 않는데 저희 이제 큰애가 이제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이라 유튜브 많이 봐요. 유튜브 네. 많이 보는데 유튜브는 좀 기동성이 있잖아요. 좀 이렇게 예. 좀 빠르게 만들 수 있고 막 그러는데 이 영화는 기획부터 해가지고 너무 이제 돈도 많이 들어가고 이제 막 그러니까 영화를 좀 기동성 있게 좀 만들 방법은 없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저예산으로 한번 해보자. 옛날에 애니메이션 저예산을 해봤으니까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3회차 이렇게 촬영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기간이 어느 정도? 3주 정도. 3주. 그러면은 딱 결과물이 나왔을 때 빠르게 해가지고 또 좋았던 점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많죠. 왜냐면은 큰 영화 같은 경우는 막 기본 단위가 너무 크니까 중간에 고치려면은 힘들어요. 사실. 맞아. 근데 이번에는 이제 사람이 적고 빠르게 찍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박정민 배우랑도 만나가지고 시나리오 얘기 회의를 한번 했거든요. 중간에 얘기하다가 좀 고쳐도 프로덕션이 작다 보니까 고친 거를 반영을 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큰 영화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고쳐지면은 투자사까지 보고 가야 돼. 다 확인이 돼야죠. 네, 보고 가서 또 이제 뭐 심할서가 아니라 뭐야? 경위서, 뭐 경위서. 설명을 해야 경위서 되고. 이런 것도 써야 돼. 진짜로? 경위서 써야 돼. 이것도 감독의 고충이네요. 이거 시나리오를 바꾸면 경위서를 써요? 당연히 경위서 써야죠. 그 프로듀서가 다 쓰는 거지. 투자자는 전에 시나리오를 보고 투자를 했을 테니까. 그쵸. 하긴 그래 맞아. 나도 그런 생각은 해. 시나리오를 보고 선택을 했는데 중간에 시나리오가 바뀌어서 오잖아. 그러면은 나는 전 시나리오가 좋아서 이 작품을 한다고 했는데 그치. 시나리오를 이렇게 바꾸면은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지? 이걸 라는 왜- 생각 하긴 했었어. 왜 바꾸냐에 대한 경위서를 쓴다. 근데 상대적으로 작게 가니까 되게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고. 맞아요. 우리가 직접 투자한 거니까 우리끼리만 얘기하면 그러네. 끝이 나는. 그러면은 일반적인 영화 투자 받아가지고 찍는 영화는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설사 있더라도 고치면 왔다 갔다 하면 그것 때문에 그냥 가자 그런 상황도 있겠네요. 시간의 압박도 있을 수도 있고. 근데 한국은 감독님의 의견을 많이 존중을 해주는 편이라서 대부분 예산이 다 오버가 돼요. 오버가 안 되면 투자자에서 되게 좋아하겠네요. 엄청 좋아. 좋아하죠. 그리고 오버 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하셨죠.
오바되는 아마 거- 예비비 만들어 놓을걸요? 예비비 정도가 아니죠. 오바라고 하는 거는 거의 예비비를 넘는 게 오바. 아 그런 건가? 근데 감독 입장에서는 넘겨요. 뭐 일단 오케이를 했었는데 압박은 더 되겠네요. 성공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막 그걸 생각을 돈을 해보고, 더 썼다. 이걸 해가지고 몇 명의 관객이 더 들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아 이렇게 바꿨을 때 이렇게 이 돈을 더 바꾸면은 썼을 때 한 2억 더 써야 되는데 2억 더 쓰려면 관객이 몇천 명이 더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몇천 명이 더 들어올 만한 것인가 아닌가를 생각을 해보는 거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구나. 사실은 자기 변명을 하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저번에 에이트쇼 음. 코로 리코더 부는 것도 코끼리. 연습해 왔잖아요. 네. 연습형 배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박정민 배우한테 배역을 맡으면은 그걸 연습해 오니까 근데 돈이 되는 기술이 하나도 없었어. 뭐 타짜다. 그치 그치. 타짜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니 사실은. 타짜는 돈이 좀 될 것 같은데. 아니 불법이잖아. 할 수가 없잖아. 그리고 피아노 이런 것도 사실은 이게 돈이 안 되지. 않고 코로 리코더 부는 거 이게 돈이 안 되잖아. 네. 이번 도장 파는 기술이 유일하게 이건 이제 돈 되지. 돈이 되는 직업으로 갈 수 있는 기술이거든. 어. 왜냐면 내가 박정민 배우 그렇게 너무 기술을 많이 배우니까 시나리오 선택할 때 다음에 뭐 중장비 기사 역할을 하든가 그러면은 자격증을 딸 거 아니에요. 지게차라고 뒤라든가 이러면은 그거는 든든하잖아 사실은. 근데 타짜 이거 해서 뭐해? 맞아 맞아. 배역을 넘어서 그 배우까지도 신경을 쓴 그 시나리오네요. 뭐 지게차 뭐 이런 것까지 하면 인생을 이렇게 예를 들자면은 뭐 덤프 공인중개사 배역을 줘서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게 만든다든가. 공인중개사 시험은 안 봐도 되잖아요. 이 지게차는 운전을 직접 해야 되니까 어쩔 수 그러네요. 없는데. 말하고 나니까 내가 아니 나는 염려- 공인중개사 역할 주면 딸 거야. 염력에서 변호사 역할을 이미 했는데 그건 못 따. 그 능력의 영역. 그러니까 그건 뭐 대학을 못 나와서 안 돼. 지게차나 아니면 크레인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거. 감독님 또 애니메이션 또 네. 감독 그렇죠. 하셨기 때문에 네. 고향은 애니메이션이셨죠. 애니메이션을 오래 했죠 음. 사실은. 저는 제가 뭐 실사 영화를 할 줄은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영화 감독 중에서 실사 영화라는 단어를 쓰는 사람도 저밖에 없을 거야 아마. 왜냐면 두 그러네. 개를 동시에 해야지만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왜냐면 영화라고 하면은 사실은 애니메이션 영화, 실사 영화 이렇게 두 분야를 합쳐서 영화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애니메이션이 워낙 안 하니까 영화라고 하면은 다 그냥 실사 영화를 그러네. 생각을 하거든요. 뭐 어떤 차이가 있어요? 애니메이션하고 실사 영화 네. 차이요? 제일 큰 거는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그런데 제가 하던 애니메이션이 메인 스트림에 있는 애니메이션이 아닌지라 주먹구구식이죠 아무래도. 뭐 예를 들면 연출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어디 뭐 지원제도 내고 뭐 영수증 정리도 하고 뭐 편집도 하고 거의 그런 식의 작업이라서 영화는 확실히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프로페셔널한 스태프들이 있고 사실 거기 저는 가서 모니터에서 그냥 컷만 하고 그냥 이렇게 뭐 붙여주는 사람도 있고 연기는 배우가 하고 그럼 뭐 하시는 건데요 거기서? 나는 이제 스케줄 조절 그건 PD가 하는 거잖아요. PD와 배우 사이에 내가 있다고 보면 돼. 아 부탁해주고 좀 중재 부탁하고 역할, 중재 역할. 좀 해줘 이렇게. 양쪽에 투자자와 배우와 뭐 여기 있는 여러 아티스트들을 가운데서 중재하는 거지. 그리고 PD님이 끝까지 할 수가 없는 게 감독님이 이게 마음에 들고 안 들고에 따라서 또 이게 또 일정이 또 조율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본인이 또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감독님 마음에 안 드는 게 별로 없지 않아요? 마음에 안 드는 게 그게 없겠어요. 뭐야? 마음에 안 드는 게 별로 근데 없다는 거.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라기보다 정말 중요한 것만 건져가겠다는 거지. 그러면은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별로 이렇게 현장에서 이렇게 막 이런 걸 별로 본 적이 없어. 웬만하면 다 좋다. 이렇게 근데 가는 그거는 이제 어쨌든 지금 들어보니 현장의 분위기와 진행 때문에 그렇게 하셨던 거 아니 같아요. 근데 거의 나는 캐스팅이랑 처음에 스텝들 꾸릴 때 거의 다 정해지는 거라고 봐요. 아 근데 그거는 저도 어느 정도 왜냐면 동의합니다. 내가 박정민 배우를 캐스팅했는데 박정민 배우가 짜증을 낸다고 내가 저 왜 짜증을 내 이러면은 캐스팅을 잘못한 거야. 아 내 잘못이야? 그치. 짜증내는 배우를 캐스팅해놓고 짜증을 낸다고. 근데 뭐 하면 이게 안 되는 예시가 거잖아. 맞는지 짜증내는 배우를 캐스팅했다뇨. 짜증을 좀 안 내볼 수 있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짜증 안 내는 배우들이 얼마나 많은데 짜증을. 굳이 박정민을 골랐다는 거는 그치. 내가 좀 가만히 짜증 전문 배우를 캐스팅하고 다른 걸 시킨다. 전문 배우라는 얘기하지 마시고. 전용 배우. 아니야. 짜증 전용 배우. 아니야. 짜증 내는 걸 그러면 짜증 잘하는데 스페셜리스트. 그래 스페셜리스트 정도는 할 수 있지. 왜냐면 딴 것도 잘하고 딴 것도 할 수 있는데. 나는 특히 잘해 짜증을. 특히. 난 조금 더 팠으면 좋겠어. 짜증을? 얼굴 찍고 나서 이제 친구를 만났더니 친구가 그러는 거야. 야 박정민 이번에도 짜증내? 그래서 이번에도 짜증내. 아니, 이번에도. 그 친구 누굽니까? 이번엔 짜증 안 내는데 내가 그랬더니 짜증 안 내. 실망을 하는 거야 그 친구. 그리고 크면
그러면 의미 없는데. 그래서 내가 다시 봤는데 박정민 짜증 오해였어. 처음부터 짜증이더라고. 처음부터. 아니에요. 처음부터 짜증냈다고요? 처음부터 짜증. 짜증 안 낸 줄 알았는데 짜증 낸. 그러니까 되게 짜증이 되게 미묘하게 변주가 돼서 내가 짜증을 못 느꼈었나 봐. 아, 그 짜증이 아니죠. 퉁명스러운 거죠. 퉁명스러운 거. 난 지옥 찍을 때도 너무 짜증 낸다고 생각 안 했어. 근데 평가가. 짜증 연기라고 하는 순간 아 그렇구나라는 느낌 받았지. 짜증이 아니라 분노. 에? 분노한 연기가 있었고 분노가 있어. 혐오에 대한 감정. 그런 감정이지. 이걸 다 짜증으로 딱 퉁치니까 이게 사람이 짜증내는 사람 같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그 짜증이 그렇게 여러 개가 있는지 몰랐다는 거지. 감독님의 영화를 봤을 때 들은 느낌이 크리처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괴물들, 네, 뭐 좀비라든지 네. 기생수 더 그레이도 원래 기생수가 나오긴 하지만 기생수도 이제 크리처니까 지옥도 지옥에도 있었고. 이제 괴물들 나오고 음. 그게 좀 좀비들도 약간 뭐 그렇다 볼 수 있고. 좀비도 그게 좀 약간 의식해서 하신 거는 아닐 것 같고 네. 일단은 만화 애니메이션 좋아했으니까 애니메이션 하게 된 걸 거 아니에요? 그런 만화들을 많이 봤죠. 어렸을 때부터. 옛날에?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실사 영화보다도 만화를 더 많이 보고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그런 쪽에 더 열려 있는 건 있어요. 이제 뭐 부산행이 천만을 가면서 저를 만나는 많은 투자사들이 이제 감독님이랑 작업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투자사 그러면 전 역으로 물어봐요. 제가 만든 영화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어떤 스타일의 영화를 제일 좋아하십니까? 그러면 100이면 100 부산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들의 어떤 그거를 배신하고 영화를 진행을 하기는 되게 힘들거든요. 어떤 투자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원하는 게 이런 거라는데 이제 그런 거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그런 쪽 작품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했던 것 같은데 제 입장에서도 좀 다양하게 좀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죠. 있다 보니까 이 얼굴 같은 얼굴. 작품도 하고 그쵸. 해보고 싶은 장르가 또 따로 있을까요? 멜로? 멜로 하고 싶긴 한데 네. 너무 실험적인 것 같아요. 제가 멜로를 하는 거는 저랑 같이 해보시는 거 어때요? 박정민님은 나도 안 해봤거든. 짜증나는 남자 제목이? 주인공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면 짜증나는 그럼 남자. 짜증나는 남자를 해야 돼요. 짜남. 짜남. 짜왕 뭐 이런 거 같은데 짜남 짜장면 되게 좋아하는 남자 같은데 짜남 그 박신영 선배님 백혈병 걸려가지고 편지 이런 거. 파리의 연인 그 예민한 느낌. 파리의 연인 이런 거. 그런 멜로. 이런 거. 멜로 있잖아요. 예민하고. 이 쟁취골수도 남자가 내 쾌팍하거든, 남자다. 되게. 이거. 지금 조롱 이 사람이 내 사람이다. 이거 조롱 아니에요? 이거? 한번 제가 못 들었거든요. 다시 한번. 이 남자가 내 남자다. 이 사람이 내 사람이다. 왜 말을 못하냐고. 아니 아까는 이거는 더 리얼하게 했는데 일부러 덜 비슷하게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죠? 왜 말을 못하냐고. 더 안 닳게 슬슬 조금씩. 만화도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어떤 장르를 더 좋아하세요? 저는 뭐 제 나이 때 엄청 인기 있었던 만화들을 그냥 되게 좋아하고 기생수나 슬램덩크나 뭐 퍼스트 슬램덩크 개봉했을 때 네. 기생수 그레이 찍을 때였는데 구교환 배우랑 저랑 또 이제 세대가 비슷하다 보니까 슬램덩크 얘기를 엄청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전소니 배우가 슬램덩크를 못 본 거예요. 못 봐서 얘기에 못 끼어들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슬램덩크 전지를 사서 줬어. 읽으라고. 진짜 압박이겠다. 감독이 이거 선물해주면 다 참- 읽고 내일부터 대화를 예. 근데 그거 읽고 굉장히 다음 회차부터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어. 그 언제까지 보셨어요 만화는? 지금도 보세요? 지금은 억지로 봐요. 왜 억지로는 왜 봐요? 억지로 보는 이유는? 그냥 만화와 너무 멀어지지 않게 하려고. 뭐 일종의 좀 의무감도 있는 거예요? 의무감이에요, 의무감. 요즘에 너무 인기 있는데 이제 못 따라가고 있는 게 귀멸의 칼날, 귀멸의 귀멸의 칼날, 칼날. 진격의 거인. 진격의 거인 이런 거. 정민 씨는 만화 좀 봐요? 진격거. 진격거도 그 이렇게 말하면 스폰가? 아무튼 그 주인공 예. 갑자기 거인이 되나? 그러니까 중간에 끊었어. 막 보다가 이게 완결이 안 났다는 거야. 나 완결이 난 줄 알고 보고 있었는데 그래서 완결 안 났으면 안 봐 하고 이제 거기서 딱 멈췄어. 근데 그게 뒤가 뭐 완전히 세계관이 엄청 열리는데 그게 되게 기가 막힌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 그러더라고. 우리도 얼굴이 이제 개봉을 앞두고 있어서 지금 이제 귀멸의 칼날이 이제 예. 또 딱 탑에 있기 때문에 우리 박소민 배우가 탄지로와의 또 한판 승부. 어제 단톡방에 탄지로 좀 물리쳐줘. 탄지로 가능하겠어요? 제니츠도 못 이겨요라고 했죠 제가. 개봉 2주 남았는데 네. 탄지로 그때까지 2주 안에만 물리쳐주면 돼요. 탄지로. 탄지로. 짜증이 아닌 연기를 방금 처음 봤어요.
그러면은 이번에 또 두 분이 그 만드신 영화 네. 얼굴 개봉 언제 하죠? 11일. 9월 11일. 개봉관이 좀 뭐 이렇게 있어요? 개봉관은 뭐 그냥 일반 영화처럼 다 영화관에 다 들어가는 거고 이제 극장에서 생각이 있다면 오늘 방송이 분기점 아닐까요? 어떤 개봉관이 그럴 수 이제, 있죠. 그거 아직도 안 예. 정해져. 그 보통 언제 정해져요? 개봉관 한 같은 일주일 전? 분위기 봐서 이제 이거 사람들이 영화 관심 많이 갔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는데 지금 극장이 예매율이 열려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많이 좀 부탁드립니다. 네. 예매 좀 해주세요. 아 예매율 보고 이제 잡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것도 이제 속하는 것 중에 그럼 하나. 점점 늘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요. 점점 예. 반응이 좋으면 그럼요. 개봉관이 점점 늘어나고 반응이 안 좋으면 좀 줄어들 수도 있고. 그쵸. 반응이 안 좀 줄어드는 게 아니라 팍 줄어드는. 그 귀멸의 칼날 빨리 보세요, 여러분들. 보실 분들 빨리 보시고 9월 11일 이전에 이번 주 안에 보세요. 다음 주 안에 보세요. 다음 주 안에 귀멸의 칼날 다 보시고 먼저 보내. 김연아 칼날 보내자. 싹 다 그냥 빨리 봐. 그 빨리 보시고 이제 그래, 다다음 그게 주에 낫겠다. 우리 영화 개봉하니까 그게 나. 예. 차라리 약간 홍보비로 김연의 칼날 보실 분들을 위해서 지원해줘.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그러면 우리 귀멸의 칼날 예매권 이벤트 할까요? 빨리 봐버려. 그냥 빨리 봐버려 주세요. 예. 근데 김연아 칼날이 근데 사실 분위기가 막 올라올 줄 몰랐어 나는. 또 불리한 게 앞에 거를 또 봐야 하잖아요. 저희 거는 이번 것만 봐도 돼요. 맞아요. 또 어떻게든 어필하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김연아 칼날보다는 더 유리한 그리고 박정민도 나오고 탄지로 이상의 박정민. 무대 인사 하냐는 얘기도 있습니다. 저희 토론토 갔다 와서 바로 무대 인사 돌죠. 토론토는 토론토 국제영화제. 9월 초에 이제 토론토 국제영화제 레드카펫 한번 밟고 저 영화제를 잘 몰라서 그런데 토론토가 되게 큰 영화제예요. 아주 큰 영화제입니다. 세계 4대 4대 영화제로 이제 꼈죠. 원래 3대 영화제였잖아요. 칸느, 그럼. 베니스, 베를린. 근데 이제 토론토가 북미에서 가장 큰 영화제여서 거의 4대 영화제로. 저 한번 갔다 왔거든요, 재작년에. 꽤 괜찮더라고요, 그 영화제. 그 4대 영화제인데 꽤 괜찮아. 꽤 괜찮더라고요. 갈만해요? 갈만하더라고. 초청받을만해요? 토론토 가볼만하다. 외국의 그 뭐 인터뷰나 한국의 인터뷰나 좀 이렇게 다른 점도 있어요. 외국 인터뷰하면 약간 속상한 게 껴들지를 못해. 통역을 하니까. 질문을 하고 답을 하고 질문을 하고 답을 하고 이렇게 돼서 약간 인터뷰가 조금 티키타카가. 티키타카가 안 돼. 그 말인즉슨 사실 외국어를 이해했는데 이해가 돼요? 진짜? 그러니까 언어가 된다는 거죠. 반 정도 돼요. 언어가 돼서 근데 말을 못 해. 바로 끼고 싶은데 통역의 그 얘기를 듣고 해야 되니까. 네. 저는 아예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외국 인터뷰하면 눈이 좀 풀려 있어요. 근데 약간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에티튜드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뉘앙스. 그거 보고 그냥 그런 얘기 하나 보다. 사실 즉흥적으로 이렇게 탁탁 해야지 그게 그게 재밌는 건데. 그죠. 근데 이게 딱 그냥 답 딱 하고 그냥 오케이. 그 다음 질문. 보도 자료처럼 하는 거지. 왜냐면 여기서 이렇게 개그를 했어요. 막 웃으면서 설명했어. 근데 한 턴 지나고 나중에 다음 웃어. 턴에 통역사 하하하 듣고 하하 웃으면 그 통역사 맛이 말 듣고 웃어. 그 맛이 안 들지. 그때 이제 좀 수치심이 느껴지지. 아. 혼자 웃을 때. 아. 가끔은 너무 재밌는 얘기를 할 때가 있어. 그러면은 통역분이 참지 못하고 자기가 먼저 웃어. 맞아. 너무 기대돼. 그러면은 나는 다 웃는데 나만 못 웃고 있는 거야. 그래서 통역이 막 정신 차리고 전달해 주는 거야. 그러면 그때 나는 혼자 웃어. 이제 수치심이 느껴지는 거야. 아. 마지막으로 이제 헤어져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 벌써 헤어져요? 네. 어. 얼굴 9월 11일 날 이제 개봉하는데 얼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내 보통 관객들한테 막 이렇게 이 영화 좀 봐주세요 이렇게 잘 안 하거든요. 네, 근데 이 영화는 극장에서 보든 테레비를 보든 뭘로 보든 한번 보고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다. 박정민 배우가 연기적으로 봤을 때 최고의 연기를 보여줘. 동시기에 이제 약발부에서도 농담 삼아 우리 이병헌 선배 붙어보자 뭐 이런 얘기도 이제 그건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붙어보자고 선전포고 하셨어요? 제가 한 말이 제가 아니에요. 했어요. 아. 우리 박정민과 한번 붙어보자. 감독님이 선전포고를 네. 배우 이병헌님한테. 네. 깜짝 놀랄 만한 연기를 펼치고 지금은 저는 이제 탄지로도 붙어보자. 떨어지고 싶어. 연기적으로 붙기 한번 싫어. 붙어보자. 아니 뭐 싸움소도 아니고 데리고 와가지고 아니 뭐 낙지 먹여가지고 어떻게 붙어? 고추장 바른 낙지 도대체 어떻게 먹이고 붙어야 되는? 예. 손은 별 생각이 없는 것 같은 소눈가루 하고 있는데 지금 아니, 근데 영문을 모르는데 정말로 진짜 박정민 배우 연기 기가 막히게 진짜 했다. 그것만으로도 엄청나게 쭉쭉쭉쭉 빨려 들어가요 진짜. 박정민 얼굴 보고 있으면 쭉쭉 빨려 들어가요.
귀멸의 칼날 보실 일 있으면 빨리 보시고 빨리 보세요. 11일 이전에 보시는 걸 좀 추천하고요. 네, 전국에 11일부터는 상영 중이니까. 얼굴에 좀 집중을 해주시면 예, 예. 좋을 것 같은데 예, 예.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안녕.